네, 건강 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요, 척추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국내 척추 질환자 수가 약 93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비해서 약 13%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환자 수가 1,000만에 육박하고 있는 척추 질환,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다스릴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척추 질환하면 일단 이제 허리 통증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 쪽으로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요. 예. 척추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허리나 이 엉덩이 쪽의 통증입니다. 사실 요통은 인구의 약 70%에서 경험하는 증상이고 또 실제로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삐었다고 하는 염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쉬면은 좋아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통증의 정도가 심하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는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척추 신경이 압박되면서 나타나는 하지 방사통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가 저리다든지 또 당긴다든지 쥐가 난다, 또 걸을 때 무겁다 이런 식으로 증상을 표현을 하십니다. 질환이 있다고 해도 그 허리 자체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혹 이제 다리만 불편해셔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척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난 허리는 괜찮은데 하고 갸우뚱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허리가 아프지 않더라도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면 척추 질환이라는 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리 쪽에 당김 증상이 있어도 일단 척추 질환이 아닌지 반드시 좀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척추 질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은 그림에 보이듯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병은 척추신경 앞쪽에 있는 물렁뼈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렇군요. 예, 간혹 환자분들 중에 MRI를 찍고 제가 협착증입니까, 디스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대개 이제 연세가 드시면 두 가지 현상이 다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구분짓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치료 과정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 꼽아주셨고요. 이 두 가지 질환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척추의 구조를 알면 척추 질환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진 또 준비해 오셨으니까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모양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네. 몇 가지 구조물만 알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척추뼈가 있겠고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척추신경이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내려가고 이 구조물들이 인대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세가 드시거나 퇴행성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다 보면 이러한 구조물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제 노랗게 보이는 게 바로 신경 다발이군요. 이게 눌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큰 충격이나 반복적인 자세,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들이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앞에 그림으로. 네. 예. 화면 보시면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는 퇴행성 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노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 우선 척추뼈 사이에 이 연골이 약해지면서 그 마디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 주변의 뼈나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 자라나는 조직들 때문에 신경이 결과적으로 압박이 되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아래로 길게 이어진 신경의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신경이 마디마다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골목이 있는데 그곳을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좌우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운데서 척추관에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 신경이 빠져나가는 양쪽 골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를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협착증도 이제 어느 부분이 주로 눌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명칭도 좀 나뉠 수가 있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퇴행성 변화 말고도 또 어떤 원인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나요? 화면을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몇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가장 흔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우선 척추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요추 4번과 5번 뼈가 사진에 보시듯이 옆에서 봤을 때 앞쪽과 뒤쪽으로 서로 어긋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심해지다 보면 신경이 뼈와 뼈 사이에 눌리면서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요. 네. 또 마지막 사진과 같이 척추의 압박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찌그러진 뼈라든지 좁아진 공간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경이 가운데 길에서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과는 달리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신경이 옆길에서 눌린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두 질환을 감별하는 게 또 쉽지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MRI를 보시면 쉽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상 추간공은 이 동그랗게 콩알처럼 보이는 이 신경 주변으로 하얗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 모습인데요. 추간공이 좁아지게 되면 이 흰색 여유 공간마저 없어지기도 하고 이 동그랬던 신경 자체도 납작해지는 추간공 협착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이 두 마디에서 일어난 것이 우측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의 사진까지 저희가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척추신경이 눌리면 어느 부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알고 있으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통증이 생기고 반대로 앞으로 살짝 기대거나 앉게 되면 증상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어떤 부위에서 눌리면 그 아래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엉덩이나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든지 또 엉덩이가 빠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터질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졌다, 덜해졌다 하는 이유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렸을 때는 추간공도 넓어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뒤쪽의 인대도 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어지는데 반대로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히면 추간공 자체가 좁아집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예. 뒤쪽의 인대도 찌그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자세에 따라서 심해졌다, 좋아졌다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걷거나 이제 서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이제 척추 협착증의 증상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엉덩이부터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엉치가 빠질 것 같다, 다리가 무겁다 이런 등의 증상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이런 증상들 나도 있는데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방송 보시다가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가 만드는 현대인의 고질병,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서 있거나 걸을 때 엉덩이부터 다리 쪽까지 통증이 느껴지는 척추관 협착증 알아보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림 보면서. 예. 네. 협착증은 신경이 눌린 정도에 따라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상 사진을 보시면 네. 가운데 이렇게 하얗고 동그란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이 뇌척수액이 흐르는 물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안에 신경 다발들이 여유롭게 있는 것이 정상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MRI는 척추를 촬영할 때는 누운 상태로 찍기 때문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는 이 물 주머니 안에서 신경 다발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예, 그 주머니가 꽤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좀 크게 보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간공도 펴져 있는 모습이 정상 모습이고요. 네. 우리가 퇴행성 변화가 오거나 아니면은 같은 자세를 반복하거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노화 과정이 일어나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초기라든지 중기처럼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경 길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초기에서는 이렇게 퍼져 있던 신경 다발들이 조금씩 모여지고 압박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금만 눌릴 때에는 그 과정에 신경이 잘 적응하면 특별히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데요. 좁아지는 과정에서 신경이 잘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신경이 자극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점점 진행해서 중기라든지 말기까지 진행되면 단순히 신경이 자극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압박이 되면서 염증뿐만 아니라 혈액 공급까지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무겁고 터질 것 같다고 하는 이유가 네. 신경이 금방 피곤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기나 말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단순히 신경이 자극된 것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좁아진 것을 넓혀야지 증상이 편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정상에서 초기, 중기, 말기로 갈수록 그림 속에 이런 여러 신경다발 모양이 확실히 잘 보이지 않고 달라지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경이 눌린 정도에 따라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좀 나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단계별로 적당한 치료법들도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척추 협착증은 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끼치는 질환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대부분은 약물이나 물리치료, 또 운동요법으로 실제로 호전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중기부터는 신경이 눌리면서 붓거나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가라앉히기 위해서 신경차단술이라는 주사요법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협착증 환자의 대부분은 이 약물과 주사치료로 대부분이 호전되고 충분히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기 협착증은 단순히 염증만 조절해서는 증상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조절되더라도 신경이 눌린 정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주사치료가 효과가 별로 없으시다면 실제로 좁아진 신경을 근본적으로 펴주는 감압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 치료법까지 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허리 통증을 비롯해서 엉덩이나 다리 쪽까지 당김 증상, 또 아프고 저림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봐야 하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저희가 소개해드린 증상 중에서 나에게도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병원 가시기 전에 저에게 전화 주셔서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2-6677-0012번입니다. 화면 하단에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전화 연결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붓거나 염증이 생기는 단계 이제 중기에 적용할 수 있는 주사 치료는 신경 차단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신경 차단술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통증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눈 비비는 것을 예로 듭니다. 네. 눈을 비비면 충혈되고 빨개지고 또 붓기도 하죠. 그걸 계속 비비게 되면 진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척추 협착증에서는 신경에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신경 다발이 빨개져 있고 충혈돼서 부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은 엑스레이 투시 장치를 사용해서 이 눌려 있는 신경 자체에 직접 접근을 해서 그곳에 약물을 투여하는 주사 치료법입니다. 이 약물 자체가 신경에 가해지는 염증이나 자극이나 이러한 부어 있는 것들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협착증 초기나 중기에는 2, 3회만으로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잘 관리하면 오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고요. 대신에 단기간에 자주 맞는다든지 아니면 가끔 맞더라도 너무 여러 번을 맞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 주사 약물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과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맞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제 주사 치료 중에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신경 차단술 살펴봤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단계별 치료법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본인의 증상하고 해당하는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병원 가시기 전에 미리 좀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1부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혹시 TV 보고 말씀 계시면요. 좀 조금 크게 해주세요. 네, TV를 잠깐 꺼주시겠어요? 예? 보고 계시는 TV는 잠시 좀 꺼주시고요. 저희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테레비 같습니다. 끄라고? 네, TV 잠시만 꺼주세요. 예. 네, TV 잠시 꺼주시고요. 어머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5년생이에요. 네, 45년생 70대시고요.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본인의 증상을 원장님께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7년 전에 네. 이 다리 무릎 수술을 했어요. 네. 예, 그랬는데 몇 년 있다가 허리가 좀 아프면서 이 엉덩이가 네. 작년 한 2년 됐는데 이 엉덩이가요. 네. 꼭 입 뺄 때 그거 마취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요. 이 엉덩이 밑이 예, 예. 항문 있는 쪽으로. 네. 그리고 다리는 아프진 안 하고 이 왼쪽 발바닥이 꼭 스펀지 바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자고 있나마.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 충주에 뭐 정형외과 다 댕기고 뭐 주사도 맞아봐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허리 아프시고 엉덩이 예. 부분이 불편하시고 또 한쪽 발바닥이 먹먹하시다는 말씀 맞으세요? 예? 한쪽 발바닥이 감각이 떨어지듯이 먹먹하시다는 말씀 맞으세요? 예, 맞아요. 스펀지매로 예.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하고 하면 지금은 조금 이제 그래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발끝이 이제 조금 그렇고. 평소에 걸어 다니는 건 어떠세요? 오래 걷는 거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오래 걸으면 이 엉치 있는 데가 아파가지고 가다가 앉아 쉬고 그래요. 혹시 한 번에 어느 정도 걸으면 한 번 정도 쉬고 싶은 생각 드세요? 시간으로 따졌을 때? 시간으로 따지면 뭐 가다가 아프면 쉬고 뭐 시간은 안 재봤어요. 작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예. 올해부터 점점 더 하네요. 치료는 주사 치료 해보셨고요. 예. 주사 치료 받았을 때 혹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뭐 받았을 때? 주사 치료 하셨을 때 예. 어느 정도 편하셨어요? 처음에 누가 거기 좋다 그래서 가서 허리 아픈데 주사를 맞았는데 한 일주일은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맞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약 먹고 맞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혹시 MRI는 찍어... 선생님 말로는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지 아플 때만 오면 되느냐고. 예. 저 때는 갔더니 그래 야단을 하시더라고. 그래 조금 아프면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여기 주사 맞으러 오느냐고. 네. 그랬어요. 네, 그 말씀하시는 증상이 제가 예. 방금 설명드렸던 척추 협착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유추하기로는 정밀 검사를 해보신 것 같지는 않으신데 아마 검사를 해보시면 척추 안에서 신경이 꽤 눌려 있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병 자체가 심하지 않을 때는 주사 효과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좋거든요. 한두 번 맞았을 때 그런 것들이 일주일이 아니고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하셔도 만약에 걷는 게 여전히 힘드시고 효과가 한 일주일 가면은 다시 똑같아지고 이런 상황은 병이 한 중기 이상은 진행됐을 확률이 높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동일한 치료를 계속 받아보시기보다는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병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MRI 촬영을 해보시고 실제로 신경이 어느 마디에서 어느 정도 눌려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받아보시고 그 이후에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검사를 해야지 주사를 맞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조금 더 효과가 있는 위치에 맞을 수가 있고 만약에 검사상에서 실제로 중기나 말기까지 진행된 상황이면 그리고 주사를 충분히 맞아본 상황이라면은 추가적인 다른 치료가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이제 병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전문 검사가 꼭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MRI 같은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다시 한번 치료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전화 하나 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72요. 네, 72세시고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 불편하신 점이 어떤 것이죠? 이렇게 오래 앉아있거나 그러면요. 네, 허리가 아프고 왼쪽 다리가 땡기고요. 네.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무조건. 그리고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좀 늘리고 걷기만 하면 괜찮아요, 또. 바닥에 앉아 계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세요, 혹시? 예, 예. 아, 그러시죠. 다리는 혹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당기세요? 지금 발가락 있는 데서부터 무릎 위까지 저려요. 증상 처음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거 한 지는 오래됐어요. 이렇게 조금씩 젖은 지는 몇 년 됐는데요. 요 근래로 와서 좀 뭐 무거운 거나 들거나 뭐 자주 앉아 있거나 그러면 이게 심하더라고요. 그동안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치료는 그렇게 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운동하고 이렇게 저거만 했지 받은 적은 없는데요. 네.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다리에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없으세요? 왜 그럴 때가 가끔 있죠. 이렇게 가끔 지금도 있으시고. 저리고요. 예. 아, 그리고 이제- 한쪽 엉덩이가 네, 약간 이렇게 좀 불편하다고 할까? 그럴 때도 좀 가끔 있어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아주 전형적인 허리 디스크 증상이세요. 예.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긴 할 텐데 네.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이 바닥에 앉았을 때 혹은 네. 의자에 앉더라도 장시간 앉아 있을 때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허리에서 이제 그 추간판이라고 하는 이 물렁뼈가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허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증상이 심해지시는데 예, 엎드려도 아프고 허리가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게 초기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안정 취하시고 지금 하시고 계신 것처럼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고 하면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만약에 똑같이 생활을 잘 조절을 하는데도 증상이 반복될 때는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간단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이라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증상들이 결국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초기거든요. 중기나 초기이기 네. 때문에 본인은 불편하게 느끼실지 몰라도 실제로는 간단한 치료로 조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네. 관리는 관리대로 해 보시되 병원에 네. 내원하셔서 간단한 치료는 좀 시작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생활하시는 상황에서 여건이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바닥 생활하는 거는 허리에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의자 생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여자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진료실에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허리 숙여서 머리 감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가능하시다면은 서서 샤워할 때 감는 게 훨씬 좋고 네. 그런 것들만 좀 지키시면서 간단한 치료 시작하시면 훨씬 아마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일단 적극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병원 가시길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요. 한번 병원에 가셔서 간단한 약물이나 물리치료부터 단계별로 좀 치료 시작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처럼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셨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기에 시행해 볼 수 있는 이제 주사 치료로 신경 차단술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이 주사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을 때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음 단계 치료법이 있잖아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말기까지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주사 치료를 했는데 경과가 썩 좋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이유가 뭐냐면 신경이 눌려서 염증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안에서 조직들이 늘러붙는 유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주사 약물이 흘러 들어갈 만한 그런 틈이 없겠죠. 그래서 주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적다든지 아니면 오래 안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풍선 확장술과 같은 시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풍선 확장술은 유착된 병변까지 이 카테터라고 하는 기구 끝을 직접 접근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그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유착이 된 틈을 벌려주고 그 이후에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입니다. 국소마취만 해서 절개 없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당일 퇴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시작하는데 지장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림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추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만약에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척추신경인데요. 이 왼쪽에서 보이듯이 신경이 이제 눌려서 자극이 되고 부어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 풍선확장술을 시작을 할 때 꼬리뼈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그 통로의 입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꼬리뼈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피부 마취만 하고 절개 없이 카테터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변의 유착을 카테터를 이용해서 벌려서 풀어주고 그 이후에 약을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풍선이 이제 그 안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이제 반복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다른 부분을 좀 이렇게 손상시키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지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말기까지 진행되지 않은 분들에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신경이 너무 좁아졌을 때는 저런 카테터가 수술처럼 절개를 하고 안에를 직접 들어가서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위험하게 무리해서 진행하는 것은 제가 권해드리지 않고요. 검사상에서 중기 혹은 초기 이런 사이인 상황에서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적절한 단계에서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서 중기 단계일 때 풍선 확장술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많은 분들도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좀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또 그때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최근에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 치료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내시경 치료를 척추 질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약물이나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법들은 이 초기에는 물론 효과가 좋지만 신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펴주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말기 치료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실에 있다 보면 오랫동안 통증을 참으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지내시다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신데 우리가 나사 고정술을 포함해서 기존의 수술법들은 어느 정도 선의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허리에 주어지는 불가피한 손상 그리고 회복 기간 때문에 부담이 많았죠. 그렇죠. 결국 해결책은 뭐냐면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존의 그 큰 수술들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회복 기간이 짧아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기존의 업무라든지 또 하시던 운동을 재개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한 것이 양방향 내시경 치료입니다. 네. 피부에 두세 개의 작은 구멍만 뚫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상이 적고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눌려있는 신경을 근본적으로 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커다란 수술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극소의 어떤 절개를 하고 치료가 가능한 수술 방법이 나왔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양방향 내시경 치료 이제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원리가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그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선명한데요. 네. 위쪽에 있는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치료를 한 사진이고요. 아래는 디스크 환자분을 치료한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노란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과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들을 걷어내면서 맨 마지막 사진처럼 신경 주변에 누르는 구조물들 없이 완전하게 네. 펴진 모습으로 마무리를 한 사진이고요.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신경이죠. 네, 이게 신경을 예. 싸고 있는 아까 MRI 아. 상에서 보였던 그 하얀색 막입니다. 네. 이 안에 실제로 신경이 들어 있고요. 저렇게 자라난 구조물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눌려 있던 상태였던 그렇군요.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아래 사진은 디스크 환자 분이신데, 이 부분이 사실은 신경이 눌리면서 굉장히 팽팽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디스크가 터져 나온 상태에서 팽팽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디스크를 제거를 한 상황에서 마지막 사진과 같이 이렇게 매끈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치료법은 내부를 이렇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실제로 눌린 신경을 근본적으로 펴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고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치료 실제 이제 시술 모습 사진으로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전화 연결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상담 전화 혹시 하나 연결이 되어 있나요? 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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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머니 전화 연결이 잘 되셨고요. 예. 혹시 TV 보고 계시다면 전원을 잠시 꺼주시거나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 전화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네, TV를 잠시 꺼주세요. 예. 네, TV를 크게 잠시 해주세요. 네, TV 잠시 꺼주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여보세요? 네, 연세가 78세, 만 네. 78세요. 78세시고요. 어떤 예, 점이 크게 해주세요. 궁금하시고? 예. 지금 잘 들리시죠?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년 전에요. 네. 허리에 앉았다가 허리 속 들어간 데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더니 이 사타구니하고 무릎 사이가 터질 것이 저리고 아파요. 네. 그런데 누웠다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조금 뒤척거릴 때 상당히 아픈데요. 걸어댕길 때는 뛰어도 괜찮고 걸어댕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자세에서 제일 힘드세요, 지금? 예? 어떻게 할 때 가장 아프세요? 가장 아플 때가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요.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타구니하고 무릎 사이가 너무 아파요.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시고요. 예, 지장이 없어요. 다친 적은 없으세요? 예? 다친 적은 없으세요? 예. 혹시 치료는 받아보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MRI고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고 어저께 퇴원했는데도 증상이 완화가 안 돼요. 치료를 받으셨어요? 예, 다 하고 시술도 척추로 해서 들어가고 다 했는데 지금 5일 만에 퇴원하는데 증상이 완화 안 되고 그대로 아파요. 그 전에 걸어도 치료 괜찮아요. 뛰어도 괜찮은데 네네. 앉았다 일어나거나 밤새 누웠다 일어나면 그래요. 그 양상이 치료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동일하세요? 예? 그 아플 때 양상이 아침에 아파하시는 게 치료 전에도 치료 후에도 똑같으세요? 똑같아요. 보통 우리가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면 예.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다기보다는 예. 쉬고 나면은 오히려 괜찮아지고 서 있거나 걷거나 이렇게 활동할수록 불편해지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척추 협착증으로 인한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예. 허리 MRI까지 찍으셨으면 진단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MRI 찍었더니 뭐 4번, 5번이 조금 협착증이 있고 위에가 또 아니 몇 개가 협착증이 있어서 그걸 뚫었는데 딴 데 아픈 것이 아니라요. 네네. 제일 아프니까 사타구니하고 무릎 사이가 제일 아파요. 네네. 뭐 터질 것 같아. 터질라 그래요. 결국은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거네요. 예?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거죠. 예. MRI 찍고 하여튼 검사랑 검사는 다 했어요. 돈 들여서 다 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게 또 그것도 큰 병원에 가서 했어요. 근데도 이게 안 나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환자분을 진찰해보고 아픈 데를 짚어보고 한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MRI 상에서 협착증이라고만 들으셨다고 한다면 예. 지금 불편해하시는 거랑 원인이랑 검사상의 원인이랑 사실 잘 맞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진단이 정확하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대부분은 좋아지시는 게 일반적인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불편한 증상이 협착증의 양상과는 많이 좀 다르세요. 예.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척추에 대한 치료만 계속적으로 받아보시기보다는 보통 이제 사타구니가 아파하시는 분들 중에 고관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어느 병원을 가야 이 병을 고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디 네. 어떻게 해야 줄지 모르겠어요. 가는 데마다 이게 큰 병원에 또 큰 병원 약물 먹어도 아주 유명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약물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또 딴 병원에 가서 이게 해서 어저께 퇴원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노인네가 돼가지고 이거 할 짓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로. 혹시라도 근데 고관절 이런 환자가요. 네. 저뿐만 아니라 무슨 시술하고 나온 분들이 다 제대로 안 낫는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저렇게 난리들이니 이게 아주 걱정이고 나도 걱정이에요 지금. 제가 권해드리기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척추에 대한 치료를 계속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받아보시기보다는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혹시 뭐 고관절 쪽에 혹시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지 한번 치료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4세요. 54세시고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상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게 불편하시죠? 엉덩이가 양쪽이 많이 아프고요. 네. 그 허리도 아프고, 그 왼쪽 팔, 다리 힘도 없고, 발바닥의 감각도 찌릿찌릿하고. 팔도 불편하세요? 네, 왼쪽 팔이 말이 좀 불편하거든요. 힘이 없다 그럴까? 팔에요. 상지에. 네. 네. 그 증상이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증상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셨나요? 치료는 그냥 주사만 몇 번 맞았거든요. 한 6번? 어디에다 맞으셨죠, 혹시? 엉덩이 부분, 허리 부분? 허리 부근에요. 그때도 팔에 힘이 빠진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안 하신 것 같고. 네. 실제로 물건을 쥐거나 아니면 걸을 때 팔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적 있으세요?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느낌이 드시긴 하시고. 요즘 걸을 때 왼쪽 다리에 힘이 많이 빠진다 그럴까? 혹시 MRI는 찍어 보셨나요? 예, 찍어봤어요. 찍어 보셨고. 네. 혹시 허리만 찍으셨어요? 아니면은 목부터 해서 척추 전체를 찍어 보셨어요? 목도 찍고 허리도 찍고. 그러면은 그 찍으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허리 5번, 6번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쪽이 조금 이렇게 가까워졌더라고요. 뼈 사이가. 뼈 사이가 이렇게 위아래로 가까워졌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신경이 눌린 정도는 심하다고 들으셨어요? 그거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왜냐하면 이제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는 증상이 없는 분들을 검사를 해도 네.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고요. 네네. 실제로 우리가 MRI 찍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경이 어느 정도 눌려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저기 약물 치료 주사를 맞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주사는 맞아 보셨어요? 네, 6번이요. 6번이요. 네. 맞고 근데 지금은 처음에 3번 맞았을 때는 네, 좀 이렇게 기간이 조금 오래 갔었거든요. 아프지 네. 않고. 네. 근데 나중에는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또 아프더라고요. 혹시 MRI 찍은 지가 얼마나 되셨죠? 3년. 3년 정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경우를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고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게 어떤 뜻이냐면 결국은 조금씩은 진행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치료를 반복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상태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은 이게 바닥에 앉아 있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전에 말씀드렸던 분과 동일한데 디스크 네네. 환자분들은 바닥 생활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치료해야 될 부분들은 치료해야겠지만 우리가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분들이 관리를 잘 하신다는 가정하에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환자분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은 교정을 해서 지켜가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다만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예측키로는 아마 예전보다 상태가 조금 더 진행했을 확률이 높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아직 병원에 가보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증상이 생활에서 잘 관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자꾸 반복이 되신다면 치료를 간단하게 해서 낫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체크를 다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뭐 헬스 같은 이런 운동은 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서. 아프셔서. 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딱 급성으로 아플 때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길게 보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자꾸 악화시키는 운동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요. 본인이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좀 찾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좀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다시 한번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빠르게 전화 하나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애손 하나고요. 네, 61세시고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앉으면 왼쪽 네. 엉덩이 쪽이가 통증이 있고 네. 걸어가면은 막 저 허벅지 쪽이 약간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정형외과 갔더니 뭐 협착증 같아요. 나 네. 허리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까 보니까 저 초기 같은데 초기 아까 뭐 약물치료, 물리치료, 뭐 운동요법 있고 그러는데 네. 지금 약을 이제 한 2달 먹었어요. 네. 약을 하나 처방전만 지어줘서 그거 먹으니까 좀 괜찮은데 네. 제가 먹고 싶은 운동 같은 게 네. 제가 주말로 지금 공을 차러 다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약을 먹고 나서 좀 괜찮아서 이제 운동을 계속 하는데 여기 약은 뭐 공 같은 게 운동은 어떤 운동 그런 거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이거 초기는 이제 이렇게 뭐 약물요법을 해가지고 완치가 가능하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운동은요. 예.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말씀드릴 때는 종류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운동을 안 해서 문제가 되지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운동에 따라서 아마 좀 불편해지시거나 아니면은 해도 문제가 없는 운동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현재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그 전보다는 약을 먹고 괜찮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축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축구는 뭐 일반적으로 아주 심하게 디스크가 터지거나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예. 좀 과격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주의만 잘 하신다면은 지속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셨듯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환자분의 증상이 검사 결과랑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도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검사 결과랑 잘 종합을 해서 치료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약을 드시고 그런 것들이 조절이 잘 되고 또 괜찮을 때는 약을 끊어도 무방하시다면은 그 상태로 그냥 관리해서 지내보셔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상담은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좀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다양하게 좀 치료법 단계별 척추 질환의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치료 전에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딱 그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오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걸립니다. 네. 뭐냐면 정확한 진단과 또 적절한 치료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척추 질환은 특히 그 척추가에서 병이 생기지만 신경이 압박되면서 척추 아닌 부분의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 부정확한 진단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기본적인 문진과 이학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밀 검사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적절한 치료인데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초기나 중기에 속해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증상을 아무리 불편하게 느끼시더라도 네. 대부분은 실제로는 간단한 치료로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에 맞는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좀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더 상황을 좀 호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